다르게 이야기해보죠. 평면, 좌표. 좌표, 평면. 기본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고요. 그쵸? AB의 길이는 루트. 야, 근데 학교 진도 어디 나가고 있냐, 니네? 의고 어디 나가? 소년. 늘겨. 어디야? 직선? 원? 효자. 또 좀 느리네. 광동. 니네 진짜 명제 끝까지 나온대? 명석은. 경민은. 이제 아유, 다시 생각해도 학교가 다 다르네. 자, 맙소사. 원이 끝났어? 뭐 졌다고. 대체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지? 많이 부지런히 나가고 있어, 학교에서? 원이 벌써 끝났으면 진짜로 명제는 가겠는데? 자, 우리도 부지런히 나가죠. 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진짜 거리의 최소 최대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냥 얘의 최소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p를 잡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묻는 것. 그리고 세 번째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묻는 것. 이런 식으로 갈려진다라고 하는 거고, 맞죠? 얘는 뭐 하는 거다? 어떤 ab의 최소를 구하거나 ab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양상이 다르다 했어요. 왜냐면 루트 더하기 루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연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아이디어로 직선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이라는 개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2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22번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13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더하기 17. 얘를 루트로 바꾸면 이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거든.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못 구해요. 그쵸? 그럼 최소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3,2부터 x, y까지 거리, 또 x, y에서부터 1, 4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3,2에서부터 1,4까지를 가는 건데 중간에 하나의 점을 들렀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y가 어디에 있어야 최소가 돼요? 이 직선 만들기에 선분상에 x, y가 있으면 둘 더한 게 그냥 선분이 되기 때문에 거리의 최소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4, 2 루트 20, 2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실제로 경찰대에서 이걸 이용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냈던 적이 있었고 그걸 동해고에서 한번 꼬아서 낸 적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외심이라는 개념이 좀 이야기 등장하는 거죠. 자, 외심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세 변의 수직이등 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뭐 그나마 또 가끔 사용되는 게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이다. 요 정도가 이제 외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외심과 함께 나오는 애들이 내심과 무게중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길이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내심과 무게중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외심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다. 왜냐면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다 나오는 아이디어라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다. 물론 이 셋 중에 얘를 이용해서 외심을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외심을 찾는 방법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뭐예요?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고 하는 거에 대입하거나 지금 단원에서는 아직 얘랑 얘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여러분 시험 범위는 다 합친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게도 합친 것 중에 뭐가 제일 나은지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낫다라고 나는 말을 해요. 근데 제일 무난한 건 얘예요. 얘는 최대한 좀 쓰지 말아라. 풀이도 제일 길고 실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좀 덜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할게요. 이건 약간 특수 조건이 있는 거죠. 그쵸? 외심이 어떤 변 위에 있다라고 하거나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했을 때 좀 특수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서 그게 등장하면 문제풀이가 좀 달라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26번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2,1이라는 A가 있는데 ABC라는 애가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요. 그럼 BC 위에 변 외심이 있다는 건 이 둘의 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얘 직각이 되겠죠. 얘가 빗변인 거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라는 건 BC의 제곱이 되는 거긴 한데 그 BC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BC라는 건 이거 뭐냐? AM을 할까요? AM의 2배의 제곱이다 라고 보는 게 좋아서 4AM 제곱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이니까 5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좀 풀이가 달라진다. 외심을 BC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거라서 거기에 맞게 풀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리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선정리라는 개념인데 교점에서 중선정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설명했니? 중선정리? 난 이름은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나 보네. 기본적으로 예제에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ABC에 대해서 여기에 중점에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 자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아이디어, 즉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길이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식이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29번, 30번처럼 등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문자를 직접 써서 쓰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외워야지만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건데 교과서에 이 식 자체가 적혀 있으므로 내는 게 내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게 나왔던 학교가 내 기억으로는 3군데가 있었는데 경민고, 광동고, 의고 3군데가 나왔던 전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의고에서 나왔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다면은 충분히 일반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얘 자체를 그냥 기억은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는 게 좋지 않냐. 맞죠? 기본적으로 외워라. 이 정도는. 물론 이걸 증명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었던 거를 좀 더 생각해주면 29번, 30번 같은 것도 풀 텐데 그거는 풀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보죠.
그래서 거리, 길이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게 평면 좌표였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개념이 뭐예요? 내분점, 외분점입니다. 내분점이란 개념이에요. 어떤 두 점 A와 B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는 것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할 때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우리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라면 이 둘이랑 이 둘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랑 P,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내분점을 쓸 수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두 개 정도 있었죠. 뭐냐면 무게중심과 중점. 중점 m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거 두 점 기준으로 하면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뭐 가운데라는 개념이니까 평균에 대한 아이디어로 접근해도 괜찮겠고요. 그렇죠? 무게중심은 뭐예요? 또 우리가 g라고 쓰고 3분의 세점이 등장해서 3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게중심 외심이 이미 나온 상태니까 거기서 내심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30, 원래 50이 있지만 세 개에 대한 중심에 대한 성질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즉 무게중심을 관통하는 선은 그 중점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요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각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각 변의 m 대 n 내분점으로 만든 새로운 삼각형 뭐 DEF가 있다면 이거의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즉 어떤 특정한 비율로 만든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에서 특정한 비율로 만든 점으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의 이 무게중심은 기존에 있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오케이? 그럼 학교에서 이걸 연맥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비율을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위에 무게중심 어떻게 해요? 직접 구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기본 원리는 이거죠. 니네 이거 알지? 이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건 보통 고난도 문제로 취급돼요. 이거를 변형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직접 구해야 돼요. 저거는 오로지 같은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2대1, 2대1인데 1대2면은 이거는 그냥 싸그리 다 각각 구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실제로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내신의 특징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나 이제 원본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잖아. 그것들을 니네 이거 알지? 그럼 변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학교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출들을 결국은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까지 좀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이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일 때는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게 약간 비율을 제시해서 내가 말하는 건 보통 비율 합치기라고 하는데, 비율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합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쓰는 게 맞긴 하지만, 나는 이 직각 삼각형 X축과 Y축의 평행한 변의 길이로 그걸 반영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34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해볼게요.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말하죠.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3이고
B라는 애가 4,8이야. 4, 4 바뀌었죠. 4, 5 바뀌었죠. 5 바뀌었죠. 자, 그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A씨의 3배가 B씨의 2배다. 뭔 말이냐? 그러면은 잘못 썼어요. 제곱이라고 썼네요. A씨라고 하는 것이 BC라고 하는 것의 3분의 2 내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쵸? 그럼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C가 그 BC보다 짧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C가 여기 있어서 여기 길이의 3분의 2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AC 대 BC가 2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C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C라는 게 여기에 2대 3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2대 3. 이렇게. 다시 이 비율 관계, 길이 관계를 내분점을 우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비례식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으면 C라는 애가 AC 대 BC, 그러니까 2대 3이 되도록 하는 거죠. A, B의 내분점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새로운 점을 기준으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C1을 기준으로는 여기가 3대 2인데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2대 몇이에요? 1이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5만큼 바뀌었으니 요 A에서 C1이 되려면 얼만큼 바뀌어야 돼요? 빗변의 길이가 몇 배니까? 빗변의 길이가 2배니까 x, y 좌표도 2배씩 바뀌면 되죠. C1은 마이너스 1에서 10을 빼고 3에서 10을 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할 수 있고 C2라는 건 어떻게 찾아요? 여기 안에서 2대 3이니까 얘랑 얘를 2, 3으로 쪼갠 마이너스 1에서 2 더하고 3에서 2 더한 형태 즉 1,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좌표를 쓴다. 변의 길이, 차의 좌표 간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C1을 A, B로 잡고 C2를 C, D로 잡고 그런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것을 제시합니다. 비율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문제 중에 하나가 39번인데 이건 사실 다른 방법도 괜찮긴 한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른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A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림에 대해서 B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BC의 중점과 AC의 중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얘랑 얘의 x좌표들을 더하네요. 얘 x1, y1이고요. x2, y인데 얘랑 얘의 합을 알려줬어요. 합을 알려줬으면 사실 저기는 중점에 대해서 알려준 거랑 비슷하거든. 여기 중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근데 이걸로 무게중심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지? 하고 고민을 해요. 중선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근데 여기 중점이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비율을 어떻게 합칠 수 있어요? 2대 1이랑 1대 1을 합치면 2대 1, 3이랑 1대 1, 2를 합치면 6을 기준으로 3대 1대 2라고 비율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까지 4대 2이면서 중점까지 3대 3이 되죠. 여기가 3,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찾는 얘는 요교까지 간 거에서 3분의 1만큼만 더 가면 되잖아요. 여기 변한 게 숫자 따 왜 있다고요? 변한 게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변한 게 얼마예요? 6분의 1만큼만 변하면 돼요. 즉 g는 3, 마이너스 6분의 2가 됩니다. 더하면 3분의 8.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B랑 C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줘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비율을 합치는 거예요. 다시 여기가 2대 1이고요. 여기는 1대 1이죠. 그래서 비율을 3대 1대 2로 합쳐서 여기 변한, 여기 X좌표, Y좌표가 변한 것에 3분의 1만큼만 변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랑 결합시켜서, 맞죠? 변의 X좌표, Y좌표가 변한 정도를 비율로 반영해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림이 원래 뒤집어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 Y좌표의 부호 특성상 그림을 처음에 좀 잘못 그려서 그런 거고 뭐 답을 구한 데는 그것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죠. 이게 41번도 학교 시험에 좀 고난도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선 질문하는 걸로 하죠. 해보고선 질문하는 걸로 하겠다. 알았죠? 내심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43번에 내심이 등장해서 외심, 무게중심은 이야기하는데 내심은 뭐죠? 뭐의 교점이에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문제긴 한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내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올 때 실제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심을 구해달라 라고 하면 내심을 구해달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각의 이등분선 2개 구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2개 찾아서 그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 거의 최고 난도 문제예요. 그냥 학교 불문하고 나왔던 학교가 내 기억으로는 영석고 말고는 다른 학교는 본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나올 수는 있다 라는 주제예요. 각의 이등분선 자체는 잘 나오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심을 지나는 선에 대한 이야기고 내심을 지나는 선은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예요?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형태, 맞죠? 어떤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고 하는 길이 b를 만든다는 것. 요거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는 그냥 그 내심을 지나는 선 직접 찾아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내심에 대해서는 보통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달라,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달라, 마지막으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 것을 찾아달라 라고 하는데 43번은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만 간단히 할게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넘기죠. 그래도 여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4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세 점이 있습니다. B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1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애에 대해서 각 B의 이등분선이 말했던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치? 만나는 점을 P라고 했고요.
무게중심은 따로 가져왔어요. 무게중심 따로 가져와서 이렇게 선을 이었답니다. 이랬을 때 ABC의 넓이를 S1, APG의 넓이를 S2라고 한대요.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좀 드문 문제인데 일단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뭐라고? 길이비를 얘기하죠.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2, 4, 2루트 5. 길이가 얼마예요? 3, 6, 3루트 5. 그럼 여기 길이가 2대 3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내가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지나는 선이 뭐라 했어요? 중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이죠. 여기는 2대 3인데 1대 1이야? 비율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줘요? 4대 1대 5라고 맞춰주면 여기 기준으로 5대 5면서 여기 기준으로 4대 6이 딱 맞아 떨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 P를 기준으로 여기는 M이라고 할까요? 삼각형 APM은 S1의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쵸? 10분의 1이다. 내가 원하는 여기 넓이는 뭐예요? 무게중심은 몇 대면? 2분의 2대 1이죠. 그래서 삼각형 APG라는 것은 10분의 1 S1에다가 얼마? 3분의 2라는 관계라서 15분의 1이죠. 얘가 문제에서 말한 S2입니다. 지금 그 둘 비율 관계 구해달라 했죠. S2분의 S1이랑 15. 뭐 좌표를 구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비율만 맞춰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내심을 지나는 선은 각의 이등분선,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중선, 중점이 닿는 거죠. 외심을 지나는 선은 뭔가요? 하면 걔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외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외심을 지나는 선은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비율 관계만 구해달라는 거고요. 좌표가 나온 이유는 여기 처음에 길이비 구해달라는 의도 정도로 해석이 돼요. 맞죠? 그리고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분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x좌표가 1, y좌표가 2 차이 나면은 빗변은 당연히 루트 5예요. 그렇죠? x좌표가 1, y좌표가 3 차이 나면 여기 루트 1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런 비율 관계가 1, 2 루트 5, 1, 3 루트 10. 여기도 2 차이 나고 4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그럼 2 루트 5. 3 차이 나고 6 차이 나죠. 3, 6 2배죠. 그러면 3 루트 5. 이런 식으로. 1대1 대 루트 2, 2대1 대 루트 3이 기본적이야.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그치? 그럼 중학생이 아니야. 그럼 뭔가 좀 더 자주 쓰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이런 것 정도도 이제. 근데 가끔 이게 흔히 말하는 좀 어설프게 외운 애들은 2대1 대 루트 3이랑 헷갈리기도 해서 웬만하면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뭐 기억해두면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써도 이 정도는 암산의 영역이 돼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까지 해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 또한 모의고사 학교 시험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게 풀이가 안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걸로 책정은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런 문제를 레벨 스텝 3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0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낯선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2루트 10, 2루트 13, 6. 또 뭐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적당히 P라는 게 있어서 여기가 M 대 N이래. 뭐 하라는 거지? 고민이 들어요.
루트 10, 2루트 13. 근데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에 따르면 뭐처럼 생겨요? 1대 3이면 되거든.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럼 13은 뭐야? 3이랑 2가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K에 대해서 K랑 2K면은 루트 10K, 루트 13K. 피타고라스가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럼 K 딱 얼마예요? 2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얘를 0,6, 0,0, 마이너스 2,0, 4,0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길이를 알려줬는데 그 길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 m 대 n이 같다. m과 n이 같다라는 건 이 둘의 중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p라는 게 사실 1,0이거든. 그래서 ap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7. 이렇게. 니은 ab가 ap랑 같대요. ab랑 ap랑 같대.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이거 이등변 삼각형 됐다는 거잖아. 맞지? 이등변 삼각형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되면 p라는 애가 2,0이 되는데 그럼 m 대 n이라는 것은 몇 대 몇이에요? 4대 2. 2대 1이잖아요. 오케이? 2대 1이니까 둘 빼면은 1이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AP가 3루트 5래요. 즉 루트 45죠. 루트 45라는 거는 여기 P라는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M 대 N이 어떻게 돼요? 5 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2에는 7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길이 같은 게 있을 때 최대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주는 게 좋아요.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라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에요.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 관계가 잘 와닿지 않아서 이걸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 올려놓을 수 없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여기를 0,0으로 잡고 여기를 6,0으로 잡은 다음에 a, b라고 잡아서 쓰는 거예요. 아,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근데 그게 2루트 10. 여기가 루트 a-6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근데 그게 2루트 13. 하면 a, b 확정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맞죠? 뭐 a, b 자연스럽게 뭔가 나오겠지. 나올 건데 그래서 이게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을 좀 해두면 암기해두는 게 몇 개 좀 있으면 생각보다 숫자들이 잘 보일 때가 잘 끼워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비슷한 사례로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게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3학년 모의고사에 알았죠? 얘랑 길이가 같고 이게 길이가 5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서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했거든? 정보 가져와 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다른 그래프들이랑 섞여서 그런 건데 이걸 뭐 어떻게 정보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가 돼요. 이게 가로선이에요. 이거는 진짜 가로선입니다. 자 보세요. 어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친구들. 아 그래 혹시 이렇게 높이 올려놓으면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떨어졌네.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했을 때 1대 2대 루트 5죠. 맞아요? 잘 봐. 이걸 잘 못하거든. 내가 이등변 삼각형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했니? 그러면 여기다 수직 이등분 해야 되죠. 자 봐봐요. 1대 2대 루트 5는 동일합니다. 왜? 끼인각은 동일해서. 끼인각은 이쪽으로 보든 이쪽으로 보든 다를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도 1대 2대 루트 5예요. 즉 루트 5고요. 2루트 5고요. 루트 5입니다. 즉 여기가 2루트 5가 돼요. 그럼 다시
1대 2대 루트 5죠? 그럼 여기가 4, 2, 3. 3대 4대 5, 2대 1대 2대 루트 5가 등장합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이걸 찾아야지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3학년 모의고사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시랑 크게 다르진 않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한 정보를 정말 도형만으로 구해내야 돼요. 맞죠? 이런 비율기라는 거 비율 관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고 자시고 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 문제 못 풉니다. 왜냐면 이거 실제로 이 문제 여기서 더 뭔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모의고사 아니 10번째 난이도거든? 위에서부터 10번째 난이도야. 그럼 이것마저 직선의 방정식 뭐 쓰고 뭐 써서 길게 풀잖아? 그럼 나머지 문제를 건들 수가 없어요. 시간상 불가능하신다는 거죠. 얘는 깔끔하게 풀어야 되고 그 기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부터 하는 거다. 알았죠?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고 지금 스텝 3야. 니네 학교 안 나올 수도 있을 레벨이라고. 어려운 건데 그게 저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거를 살짝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알았죠? 일단은 평면 좌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는 스텝 3는 우리가 좀 골라서 풀기로 했어요. 다 푸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스텝 3 좀 문제 좀 체크할게요.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다 빼놓을 수는 없어서 내가 어디선가 비스무리하게 봤던 것들 위주로는 좀 해볼게요. 5문제는 건드려보죠. 자, 스텝 2는 다 푸는 겁니다. 스텝 2는 다 풀고 스텝 1은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풀 거니까 스텝 1, 2는 한번 해보시고요. 스텝 3는 여기 5문제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았죠? 스텝 3는 선택할 때 말했다시피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출에서 비슷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었던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